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오늘은 성공하게 대가인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과 함께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총 12가지의 법칙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암시를 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상상력은 부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등등 어쩌면 여러분 모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3가지의 법칙을 오늘 여러분께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절한 소망과 자기 암시, 그리고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법칙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자기계발 서적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만 우리가 결국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이루어낼 때까지 실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의 비밀을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은 기적처럼 가까이 와 있을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법칙. 간절한 소망은 부자가 되는 출발점이다. 부의 축적을 우연이나 운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30여 년 전 에드윈 반스가 뉴저지주 오렌지 카운티역에 도착한 열차에서 내려서 토머스 에디슨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슨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반스의 야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고 꿈틀대고 끓어오르며 오랫동안 그를 지배해온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야망이 처음 마음속에 나타났을 때에는 단순한 바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에디슨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확고한 의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에드윈 반스는 에디슨을 처음 만났던 그 사무실에서 다시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자신의 야망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의 삶을 지배하던 꿈이 현실이 되어서 에디슨과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반스의 성공 요인을 들 때 그가 겪었던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시대에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반스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열정과 투지를 불살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설명했지만 반스가 에디슨의 사무실에 도착한 날 바로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것은 아니었고 그가 목표했던 기회가 주어지기까지는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더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에게는 그 어떤 희망조차 없었고 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어떤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스의 마음은 처음 에디슨을 찾아갔던 바로 그날부터 단 한시도 에디슨의 비즈니스 파트너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렌지 카운티로 갔을 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에디슨에게 어떤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에디슨을 만나서 내가 그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일하다가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해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에디슨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지만 나는 반드시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얻기로 한 것은 단 한 가지일 뿐이다. 그것은 토머스 에디슨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 것이다. 그에게는 물러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원하는 것을 얻거나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반세 성공 스토리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먼 옛날 위대한 장수는 전장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강력한 적군에 맞서려고 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사들을 배에 태워서 적진을 행해간 다음에 병사와 무기를 내려놓고는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모두 불사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저 배들이 연기를 내뿜으며 불타는 모습을 보아라. 이는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에게 이기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전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려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배를 불태우고 모든 퇴로를 차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에 필요한 간절한 소망을 품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구분하는 차이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부를 원하고 부를 얻기 위한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해야 합니다. 부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다음 6가지의 명확하고 실용적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야망의 자기 선언문이라고 칭합니다. 1. 원하는 명확한 액수의 돈을 마음속에 고정시켜라. 단순히 많은 돈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명확하게 금액을 확언하라. 2. 원하는 돈에 대한 보상으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3. 언제까지 돈을 벌 것인지 기간을 정하라. 4. 당신의 야망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즉시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라. 5. 벌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결한 내용을 작성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기일과 계획을 명확하게 작성해라. 6. 자기 선언문을 하루에 2번, 즉 밤에 잠자기 직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큰 소리로 읽어라. 읽으면서 이미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이 6가지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번의 원칙을 준수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돈을 가지기 전까지는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간절한 소망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돈을 원하고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목표는 불을 이루기로 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돈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큰 부를 쌓을 수 있다. 돈에 대한 의식이란 마음이 돈에 대한 열망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제철소에서 평범한 노동자로 시작했지만 보잘것없는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 6가지 원칙들이 엄청난 부를 쌓게 해준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권장하는 6가지 원칙은 부를 축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토머스 에디슨도 이 원칙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대가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스꽝스럽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6가지 원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의 축적을 우연이나 운에 맡겨둬서는 안 되며 충분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전에 먼저 꿈을 꾸고 소망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면 결코 거대한 부를 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부를 쌓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거대한 부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상상 속에서 큰 부를 볼 수 없다면 당신의 은행 통장에서도 결코 큰 금액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업무 방법, 새로운 리더, 새로운 발명품, 새로운 교육법, 새로운 마케팅 방법 등등 모든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이나 새로운 문학, 동영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등등 새롭고 더 나은 것에 대한 요구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목표, 원하는 것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소유하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경기 불황은 한 세대의 부침과 다른 세대의 등장을 의미하죠. 이 변화된 세상은 꿈을 실천할 수 있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용기를 가진 실용적인 이상가를 필요로 합니다. 실용적인 이상가는 항상 문명을 재단하는 재단사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부를 축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한 진정한 리더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을 활용하고 실용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더 편하고 즐겁게 하려고 초고층 빌딩이나 도시 건설 공장, 비행기, 자동차, 삶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으로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은 오늘날 이상가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품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파멸하고 맙니다. 자기 몫의 부를 얻으려고 계획할 때 당신의 꿈을 경멸하며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변화된 세상에서 큰 부를 얻으려면 과거 위대한 개척자들의 정신을 생명력으로 여겨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콜럼버스는 미지의 세계를 꿈꾸고 그 세계의 존재를 찾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죠. 위대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당시 사람들이 신봉하는 천동설을 뒤집고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옳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계속해서 꿈을 펼쳐나가세요. 만약 당신이 일시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을 쓰지 마세요. 아마도 그들은 모든 실패는 그만큼 동등하게 성공의 씨앗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제3법칙. 부자가 되겠다는 자기 암시를 걸어야 한다. 지혜와 총명함만으로는 돈을 불러들일 수 없다. 자기 암시는 오감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자발적인 충동을 자기 마음에 다다르게 하는 암시나 자극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암시는 자기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마음의 부분, 그리고 그 마음에서 행동을 일으키는 잠재의식 사이에서 소통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 암시의 원리는 의식 속에 남도록 허용하는 지배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잠재의식에 도달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생각을 해도 자기 암시의 도움이 없이는 무의식의 사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감을 통해서 느낀 모든 감각은 의식적 사고에 의해서 멈추고 잠재의식에 전달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 사고는 잠재의식의 접근에 대해서 외부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암시의 힘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창출해냈습니다. 잠재의식이란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비옥한 땅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정원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암시는 자발적으로 잠재의식에 창의적인 생각을 공급하거나 차단합니다. 그리하여 파괴적인 생각은 이 풍부한 마음의 정원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1장 야망에 관한 장에서 설명했던 6가지 원칙 중에서 6번째 원칙에서 매일 2번 돈에 대한 야망의 자기 선언문을 소리내어 읽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미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라는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지시를 따르면 당신은 절대적인 신념으로 그 야망의 대상을 당신의 무의식에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야망을 금전과 똑같은 등가물로 바꾸는 사고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1장에서 설명한 6가지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속 진행하기 전에 매우 주의 깊게 다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야망의 자기선언문을 큰 소리로 읽을 때 단순히 단어를 읽기만 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끼는 감정이나 열망을 말과 혼합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야망도 신념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수백 번 반복해봤자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이나 야망과 잘 섞인 생각만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기암시 원칙을 적용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이러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게 감정도 들어가지 않은 말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거나 신념에 기반을 둔 감성적인 말을 배우기 전에는 눈에 띄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 시도할 때 감정을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재의식에 도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속이고 싶다고 해서 속임수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적은 대가를 치르고 쉽게 원하는 능력을 얻을 수는 없는 일이죠. 지혜와 총명함만으로는 돈을 불러들이고 부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방법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 다시 노력하고 성공할 때까지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암시 원리를 사용하는 능력은 그 야망에 집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집중이라는 원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을 이행하기 시작했다면 눈을 감고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집중하고 원하는 금액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루에 한 번 이상 수행합시다. 이 연습을 하면서 신념에 관한 지침을 따르고 실제로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봅시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이란 절대적인 신념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행동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비록 명령이 해석되기 전에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설명에 따른다면 시각화할 확실한 금액이 있고 그 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게 된다면 잠재의식은 돈을 얻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상상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야망을 잠재의식에 전달함으로써 부를 얻기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시각화할 돈에 대한 대가를 위해서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잠재의식은 필요한 계획을 세우라고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고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즉시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계획이 세워진 뒤에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계획들은 아마도 영감의 형태로 육감을 통해서 당신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나타날 것이며 이건 영감으로부터 비롯된 메시지입니다. 목표한 기한과 금액을 확실히 정하라.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은 진지하게 지식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신은 겸허한 태도로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일부 지침을 따르지만 무시하거나 또 어떤 지침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모든 지침을 따르며 믿어야만 합니다. 이제 제1장의 6가지 원칙과 관련하여 제공된 지침이 요약되고 자연스럽게 이번 장에서 다루는 지침과 섞일 것입니다. 첫째,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큰 소리로 반복하세요. 축적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한 선언문, 기한,
그리고 돈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소리내어서 복창합니다. 이 지침을 수행할 때에는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5년 후인 1월 1일까지 5만 달러를 모으고 판매원이라면 목표한 돈에 대한 대가로 어느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당신의 목표에 대한 자기 선언문은 다음의 예와 비슷하면 되는데요. 나는 반드시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신념이 너무 강해서 이제 그 돈을 눈앞에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다. 그 돈은 지금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그 돈에 대한 대가로 최대의 노력을 제공할 것이다. 나는 그 돈을 모을 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행동할 것이다. 둘째, 당신이 모으고자 하는 돈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밤낮으로 선언문을 반복해서 읽어봅시다. 셋째, 선언문을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복창하는 등 암기할 때까지 소리내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지침을 수행할 때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자기 암시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잠재의식은 감정이 실린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신념은 여러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가장 생산적입니다. 이들 지침은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더라도 그런 생각이 당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이겠지만 반드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시받은 대로 이행하면 행동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우주의 힘이 곧 당신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모든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설명한 지침에 따르면 의구심은 곧 신념으로 대체될 것이며 곧이어 절대적인 신념으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주인인지 그 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한 지성의 협력을 받을 수 있기에 자신과 환경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성공 철학의 핵심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 포함된 지침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야망을 실현하려면 이번 장에 포함된 지시사항을 잘 이해하고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야망을 돈으로 바꾸는 실제적인 수행이란 그 야망을 자기 암시 원리를 사용해서 잠재의식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침들은 그저 자기 암시를 적용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들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항상 더 중요한 부분을 의식하게 될 것이고 자기 암시의 원리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려는 노력에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이 지침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력에 순진무구한 아이의 신념 같은 것을 주입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은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무척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암시의 원리가 건전한 것임을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 매일 밤 한 번씩 전체 장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자기암시 원리가 여러분이 갈망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을 해야 합니다. 읽는 동안 좋은 인상을 주는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고 앞서 설명한 지침을 복창하면 완전히 이해하고 숙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제10법칙. 잠재의식을 끌어내야 한다. 잠재의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자. 잠재의식은 오감을 통해서 모든 아이디어를 분류하고 기록하는 의식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서 그것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밤낮으로 작용하며 언제나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아이디어나 정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의식은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계획이나 야망, 목표를 구체적인 형태로 변환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 무한의 지성과 교류합니다. 잠재의식이 인간의 한정된 마음과 무한한 지성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지성의 힘을 마음대로 끌어낼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또한 잠재의식은 기도에 응답하고 전달하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잠재의식이 인간의 한정된 마음과 무한의 지성 사이에서 소통하고 있는 매개체라는 사실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하죠. 당신은 잠재의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한 후에 당신의 야망을 물리적, 금전적으로 전환시키는 매개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왜 야망을 명확하게 하고 1장에서 설명한 자기 선언문을 글로 써서 반복적으로 접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지침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내해야 하는 필요성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12가지의 법칙은 잠재의식을 끄집어내기 위한 자극제입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잠재의식은 습관화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신념을 갖추기 위해서 인내심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합시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노력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자동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가난에 관한 생각,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암시를 주어야 잠재의식도 건설적인 정보를 계속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모든 종류의 생각과 욕구가 매일 살아 움직인다고 기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은 부정적인 정보를 차단하고 야망의 긍정적인 정보를 잠재의식에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이제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잠재의식의 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인간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마음의 번뜩임, 영감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런 영감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편성되고 잠재의식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목표를 계획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재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잠재의식에 입력된 정보는 상상력의 작용에 의해 신념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12가지의 모든 법칙이 동원되어야 하고 작용해야 합니다. 엘라 휠러 윌콕스는 다음과 같은 글로 잠재의식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당신에게 미움이나 사랑을 가져다 줄지는 결코 알 수 없다. 생각은 통신용 비둘기보다 빠르다. 그리고 생각은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 되었든 당신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빠르게 질주한다. 윌콕스 부인은 잠재의식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속에서 빠져나온 생각들은 잠재의식에 깊이 박혀 있으며 여기서 잠재의식은 금전적으로 전환되는 동안에 패턴 또는 청사진의 역할을 합니다. 잠재의식은 오로지 추론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느낌이나 감정이 섞인 생각의 충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감정 섞인 잠재의식이 생각의 충동에 영향을 받는다면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죠. 긍정적인 감정은 7가지, 부정적인 감정도 7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쉽게 들어오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자기 암시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잠재의식 속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당신은 잠재의식의 내적 수신기가 소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 내적 수신기와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잠재의식 속의 내적 수신기는 감정이나 느낌의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7대 긍정적인 감정과 7대 부정적인 감정을 기술하면서 잠재의식에 입력을 할 때 당신은 긍정적인 감정을 이용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멀리해야 합니다. 7대 긍정적 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망, 신념, 애정, 섹스, 열정, 낭만, 희망. 다른 긍정적인 감정들도 있지만 이 목록들은 7가지 가장 강력한 긍정적 감정이며 창조적인 노력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감정들입니다. 이 7가지 감정, 그리고 다른 긍정적인 감정들은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당신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채움으로써 돈에 대한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상기합시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채우면서 돈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7대 부정적 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포, 질투, 증오, 원망, 탐욕, 미신, 분노.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어느 한쪽이 지배해야 합니다. 긍정적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건 당신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기 습관의 법칙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 그 습관으로 인해서 긍정적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부정적 감정들은 완전히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따라야 잠재의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의식 속에 단 하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기만 해도 잠재의식으로부터 건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 무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것이 실패한 후에만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작용하는 감정인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실패하기 마련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단지 아무 뜻 없이 단어만을 나열하면서 공포와 의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되 어차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느니 무한의 지성에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느니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고 그 응답에 부응해서 성취한 경험이 있다면 당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마음 상태를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하는 이론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기도의 과학을 가르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아마도 과학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정된 인간의 마음과 무한의 지성 사이에는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인내와 신념, 끈기, 이해, 간절한 소망 외에는 요금이 들지 않습니다. 무한의 지성에 도달하고 싶다는 당신의 생각은 오로지 잠재의식을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네, 오늘의 별밤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이론이나 법칙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항상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현재를 살아야 한다. 아울러 부정적인 감정과 파괴적인 감정으로 노만을 외치는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더불어 오늘 이 순간을 존재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자. 행운의 여신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며 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법이다. 부와 성공에 이르는 길은 그리 멀지 않다. 이 책을 읽은 후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우리 생각의 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그 생각이 생각에서만 그치고 실제로 행동으로 연결되지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에서 나왔던 6가지의 명확하고 실용적인 자기 선언문이 있었죠. 단순히 원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부를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를 얻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 수단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책에서 배운 이 자기 선언문을 실제로 실천해 본다면 이 책의 내용을 100% 활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달콤한 밤,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안녕.